이 이야기는 낚싯배를 내어주는 곳에서 가끔 만나는 낚시꾼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귀신이나 심령현상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섬뜩한 이야기로 나중에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고 싶다 라는 호쾌한 사람입니다만 유일하게 겪은 이상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날로부터 5년 정도 된, 그러니까 2010년경이 되겠네요. 배를 타고 건너가 여느 때와 같이 밤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잡을 고기도 정하지 않고 전자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쌀쌀해진 늦가을 무렵으로 감성돔이나 볼락이라도 올라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갯바위 낚시터로 건너갔던 겁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바야흐로 잡을 고기도 늘어나는 계절이라 언제나처럼 손님이 자주 다니는 낚시터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점에서 잘 가지 않는 갯바위로 갔다고 합니다. 밤 8시 반을 지났을 무렵 자기가 낚시하고 있는 곳에서 20m 정도 앞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온 손님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낚시점에서 온 낚시꾼인가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람도 파도도 없던 날로 1시간 정도를 있었지만 전혀 낚이질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신경이 쓰이는 건 바위 사이로 계속 깜빡이는 불빛, 전자찌인가 손전등인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뭘까? 손전등인가? 어부가 쓰는 도구의 조명인가? 어둑어둑한데도 달빛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의 기척도 역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했던 그 사람은 20m 정도라서 일단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낚시꾼이라면 살짝 조황을 물어볼까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위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더니 역시나 낚시꾼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사람의 기척조차도 없었습니다만 바위 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뭐? 핸드폰인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깜빡거리는 조명은 핸드폰 모니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은 아닌 옛날 폴더폰으로 그렇게 오래된 타입은 아니라서 방수가 되는지 망가지지 않고 흘러온 걸까요? 바위 틈에 끼어있는 모습으로 굴러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주워 올리자 작은 벨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착신 중이라는 글씨.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인인가? 그게 누구라고 해도 이런 곳에 잊어버리고 곤란해하겠구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상하게 탁한 잡음 같은 소리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망가졌다고 생각한 순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으나 뭔가 이름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여보세요? 땡땡.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에 핸드폰은 가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중에 어느 파출소에다 핸드폰을 갖다 맡겼다고 합니다. 심야이기도 해서 경찰관은 당직 경찰관 한 명뿐으로 망가졌네요. 아닙니다. 울렸어요. 전화로 땡땡씨라는 이름이 들렸으니까요. 주었을 때의 상황, 장소, 연락처 등을 남기고 돌아와서 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기도 해서 오후쯤 일어났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있었답니다. 핸드폰의 주인은 일주일 전쯤에 핸드폰을 주운 곳에서
20km 떨어진 낚시터에서 실종된 사람. 가족의 수색 요청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주었다는 장소 근처에서 사체를 발견했다는 것. 조류가 빠른 탓이었는지 수색범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먼 바다로 흘러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말한 땡땡씨라는 이름이 일치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름은 누가 말한 거였나요? 핸드폰은 망가져 있었으니까 아마 잡음이나 다른 뭔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하지만 경찰관의 망가졌다는 설명에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에게서 연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족에게서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인사를 마치고 큰맘 먹고 전화가 왔던 걸 물어봤답니다. 핸드폰은 그 후 전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물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시간부터의 전화 이력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꽤 떠내려간 것 같아서 어쩌면 같은 낚시꾼인 당신에게 도움을 구한 걸 수도 있겠군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그 물소리 같았던 잡음은 물속과 파도가 치는 잡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감 같은 건 아무것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귀신이나 요괴 등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 이상한 체험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일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잘 잡히는데 낚시꾼이 별로 없는 낚시터. 그런 낚시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수의 흐름이 위험하거나 동떨어져서 불빛도 없다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쩐지 기분 나쁘거나 으스스해서 낚시꾼들이 피한다는 그런 이유의 낚시터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무서운 체험을 한 낚시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볼락 낚시를 자주 하는 MC. 최근에는 루어 낚시도 많지만 예전에는 전자찌로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선선해졌을 때쯤 그날도 가족이 잠들고 나서 낚시를 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캄캄한 갯바위 낚시도 아무렇지 않은 MC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낚시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 낚시터. 쉬는 날도 아닌데 낚시꾼이 많은 날. 잘 가던 낚시터가 꽉 차서 낚시가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낚시터를 찾으러 두리번대게 되었습니다. 차로 달리고 있었더니 바닷가에 항구 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데 항구 같은 게 있었나?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만 바닷가에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결코 밝지는 않았습니다만 캄캄한 것보다는 낚시가 용이할 겁니다. 길에서 조금 벗어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택이 쭉 늘어서 있었지만 빈집이 많습니다. 게다가 안에는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만 쓰이지 않는 항구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채의 집에서 불이 새어나와 안심이 돼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항구의 배라고는 사용되지 않는 듯한 목조선과 완전히 썩은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조수, 탁한 듯한 바닷물이었습니다만 작은 물고기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 안쪽에는 부잔교가 있었습니다. 세워둔 배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덩그러니 켜진 어두운 등불 하나만 있을 뿐 무엇보다 다른 낚시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MC는 잔교 바로 옆에서 밑밥을 만들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잡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 해보다가
오늘 밤은 일찍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잔교 아래 뭐가 있네? 해초가 밀집해 있는 잔교의 해수면 아래, 바로 잔교 아래쪽에 위치한 근처에서 떡밥을 노리는 것처럼 감성돔 같은 고기가 어슬렁거립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MC, 볼락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잡을 만한 물고기가 보인다면 일단 잡고 싶은 게 낚시꾼이라는 것. 조금은 진심이 되어 노려보았습니다만 전혀 물기미가 없습니다. 뭐야? 해파리야? 잔교 밑에서 가끔씩 솟아나오는 것을 확인하려고 손전등을 비춰봅니다. 개야? 개의 아랫배처럼 보였던 하얀 물체는 잔교의 해초 사이를 잡듯이 움직이는 새하얀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너무 새하얀 손가락은 핏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등줄기가 얼어붙는 공포를 느낀 순간 잔교 아래에서 사람 같은 얼굴이 쓱 쳐다봤다고 합니다. 새하얀 얼굴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쳐다보는 얼굴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닌 듯한 너무나도 하얀 손과 얼굴은 핏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새하얀 것이었던 겁니다. 우악!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은 MC. 순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서둘러 차로 도망쳤습니다. 부르듯이 도망치는 MC. 가오리 종류인가? 스티로폼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듯 하며 잔교를 건널 때 철푸덕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잔교로 기어오르려는 새하얀 사람 그림자를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찰싹 달라붙은 듯한 긴 머리카락, 퉁퉁 부른 것 같은 새하얀 피부는 한눈에 봐도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던 얕은 생각도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낚시도구를 내버려둔 채 도망친 걸 알고 다시 낚시터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래도 갈 수 없던 MC는 믿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집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낮에 낚시터에 도착하니 사람은 전혀 없었지만 아무 일 없는 낚시터일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잔교로 갔더니 그 지역 사람 하나가 낚시도구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쪽으로 와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 제 겁니다. 아, 당신 거요? 낚시도구만 있어서 또 누가 바다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수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가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라는 건 이전에도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 전 어부였다는 현지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해류의 영향인지 소용돌이 같은 흐름이 될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 잔교가 이상하게 흔들리게 된다. 그 때문에 어부나 낚시꾼이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잔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많아서 귀신을 봤다든가 끌려 들어갈 뻔했다든가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시체를 봤다든가 그런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교의 구조 탓인지 물줄기가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듯 흐르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은 꼭 잔교 밑에 걸려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큰 항구가 생겨서 대부분의 배는 그쪽으로 이동해버려 지금은 이 항구에 머무는 어선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새 잊힌 듯 쓸쓸해져서 그런 소문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MC는 지난번 봤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반 농담으로 듣고 있던 현지인은 MC가 너무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항고나 제방, 등대나 어항 등등 어떤 작은 원인이 겹쳐 부정적인 연쇄 사건을 초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곳의 잔교도 빨간색입니다. 이 주홍색은 애군, 역병, 재해 등을 막는 신성한 색이라고도 하며 나쁜 영이나 길을 막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들은 잔교를 통해 무트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이 주홍색 잔교가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신사의 도리어와 같은 주홍색의 잔교. 만약 이 잔교가 주홍색을 띠고 있지 않았다면 집까지 붙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낚시터에서 밤낚시를 하다 보면 어부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산책하다가 자주 이야기를 걸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이야기해준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적은 항구로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은 낚시터이면서 대형 감성돔이 낚이는 비밀스런 낚시터였습니다. 저녁부터 낚시를 시작한다는데 테트라포드 위에다 낚시터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파도 사이로 인형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어휴, 섬뜩하게. 딱히 으스스한 인형은 아니었고 어린애가 가지고 놀만한 어디에나 있는 인형이었지만 너무 더러워져 있는 인형이 둥둥 떠 있는 것은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물로 떠서 테트라포드의 틈새에 버렸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조류의 흐름도 없어서 한동안 전잣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야 저건? 해면에 살짝 보이고 있는 물건은 아까 버렸던 인형이었던 겁니다.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흐름으로 다시 떠내려온 건가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그대로 낚시에 집중했습니다. 인형은 파도에 흐르는 채로 테트라포드 옆까지 흘러와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다시 그물로 떠서 조금 건너편 테트라포드 사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기분 나쁘네. 생각하면서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더니 몇 분 후에 다시 똑같은 인형이 둥둥 떠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짓을 반복하고 낚시에 집중하기로. 그런데도 반복하는 것처럼 집어던져 넣었을 인형이 자기의 전자치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좀 그만해! 섬뜩한 현상에 자기가 인형을 던진 테트라포드 틈을 손전등으로 비췄더니 그곳에는 자기가 던졌던 수만큼의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던지려던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버리고 낚시터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이미 다른 새로운 인형이 전기치 쪽에 떠 있었답니다. 무슨 장난인가? 아니면 가끔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그 아저씨. 얘기만 하다가 어두워지면 그냥 돌아가는 것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